그 사람은 말이 적었어요.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죠. 불색이 조금만 낮춰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의 온도도 낮아졌습니다. 미역은 오래 끓일수록 달아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남해로 가는 버스 안, 창밖엔 바다보다 더 큰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손등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도시의 공기를 떠나온 지 이제 석 달. 그동안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은 바다 냄새를 맡고 싶었다. 버스가 남해읍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갈매기 소리가 아니라 바다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였다. 바다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대답 대신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 여긴 숨 쉬는 곳이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보는 곳. 나는 숙소 대신 오래된 민박집을 빌렸다. 3칸짜리 주방, 좁은 마당. 냉장고를 열자 그 안엔 말린 미역 한 줌과 들기름 반 병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이전 살림처럼 남겨진 흔적.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나는 첫날부터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다. 물 한 냄비, 들기름 한 스푼. 도시에서처럼 레시피를 검색하지 않았다. 이곳의 바람이 알려줄 것 같았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향이 천천히 집안을 채웠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죄송한데 혹시 가스 냄새 아닌가요? 아, 아니요. 미역국 끓이는 냄새예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 동네 처음 오셨죠? 요즘 외지 사람은 냄새로 알아봐요. 냄새로요? 네. 우린 바다 냄새로 살고 도시 사람들은 들기름 냄새로 시작하죠.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바다 냄새와 들기름 냄새, 둘 다 따뜻한데 성격이 달랐다. 하나는 오래가고 하나는 금세 퍼진다. 그는 마당가에 서서 한참 동안 내 부엌을 바라봤다. 눈빛이 조용한 사람, 불쑥 찾아왔지만 낯설지 않았다. 혹시 근처 사세요? 예. 저기 아래 수산가공센터 운영해요. 오늘 막 작업 끝내고 냄새 따라 올라왔어요. 냄새가요? 네. 들기름 냄새에 사람 마음이 국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 넘쳤다. 불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이 동네 미역은 약불에 천천히 끓여야 해요. 내일 미역 갖다 드릴게요. 바람에 잘 말린 거, 그 냄새가 이 동네의 시작이에요. 그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떴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호흡의 속도가 담긴 국물이었다. 남해의 바람은 이상했다. 도시의 바람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여기의 바람은 사람을 부드럽게 안았다. 바다가 있는 집에 산다는 건 매일 다른 하늘색으로 하루를 맞는다는 뜻이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바다 위의 빛깔이 달랐다. 그게 마치 내 하루의 기분표 같았다. 오늘은 들기름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다. 냄비 안에서 들기름이 고소하게 익으며 미역이 춤을 추듯 일렁였다. 이곳에서의 나날은 끓이기와 기다리기의 연속이었다. 국물이 걸쭉해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익어갔다. 아가씨 냄새가 고소하네. 가게 할 생각은 없어요? 가게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미역국집 하나 차리면 손님 많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약속도 하고 위로도 받거든요. 위로요? 바다는 매일 흔들리잖아.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속이 흔들릴 땐
따뜻한 국물이 최고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따뜻한 국물이 약속이 된다. 그건 도시에서 배운 언어에는 없는 문장이었다. 그때 종수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해풍에 그을린 얼굴, 손엔 미역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지니 씨, 미역 좀 더 갖고 왔어요. 이번 거는 햇빛 잘 받아서 향이 더 좋아요. 바로 어제 그 미역 다 썼는데 타이밍 좋네요. 미역은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너무 말리면 질기고, 덜 말리면 썩고, 사람 관계도 그렇네요. 너무 가까우면 상하고 너무 멀면 식어버리고. 그 말, 바다 사람들도 동의할 거예요. 종수는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말 한마디마다 바다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의 손등엔 햇빛 자국이 선명했다. 바람을 막아내고 파도를 잡아온 손. 그 손에서 미역의 향이 났다. 이번 달 분량은 현금으로 드릴게요. 천천히 줘도 돼요. 바다실도, 장사도 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고맙습니다. 지니 씨 미역국 맛이 진하던데, 혹시 들기름은 직접 짜 쓰세요? 아니요. 그냥 마트 거예요. 다음에 제가 아는 참기름집 소개해 드릴게요. 국물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괜히 바쁜데 번거롭게. 남해는 바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선 같이 하는 게 예의죠. 그의 말은 따뜻했다. 함께 하는 게 예의라니 그 단어 하나가 도시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달라졌다. 바다는 낮보다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주방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렀다. 미역국 한 냄비를 다시 끓였다. 오늘은 국물이 좀 더 맑았다. 하루가 익을수록 국물도 달라졌다. 이 맛을 이름 붙인다면 바다의 온도. 저 혹시 불 꺼진 줄 알았는데 아직 깨어 있어요? 네. 미역국 끓이는 중이에요. 그럼 냄비 불 잠깐 끄고 잠깐 나와봐요. 바다 좀 봐요. 그는 바닷가 작은 길에 서 있었다. 손엔 미역이 아니라 조그만 스테인리스 통을 들고 있었다. 이거 오늘 낮에가 짠 참기름이에요. 한번 맡아봐요. 향이 다르네요. 마치 곁을 짜낸 냄새 같아요. 남해의 벼튼 새서요. 똑같은 미역도 이 기름이 만나면 달라져요. 기름 하나로 맛이 달라진다. 사람도 그런가 봐요. 그럼요. 누구랑 섞이느냐에 따라 향이 달라지죠. 그의 말에 마음 한쪽이 묘하게 데워졌다. 바람이 불었지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저기 보여요? 저 불빛. 내일 아침 물 때 확인하러 나갈 배예요. 바다는 매일 다르지만 저 물빛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그 빛이 당신의 시계네요. 그쯤 돼요. 지니 씨는 뭐로 시간 재요? 냄비, 속 끓는 소리요. 그 소리가 조용해지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가 부서지며 모래 위로 하얀 거품을 남겼다. 그 순간 바람 속에서 기름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였다. 묘하게 조화로운 향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국을 끓였다. 종수가 준 참기름을 한 숟갈 넣었다. 향이 다르게 피어올랐다. 기름 한 방울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줄 몰랐다. 국물의 맛은 불의 세기보다 그날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향을 떠올리며 미역국을 끓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곳의 바다는 사람을 다시 잊게 만든다. 남해의 아침은 소리로 읽는다.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낮은 파도, 골목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부엌에서 막 달궈진 냄비가 내는 금속의 숨소리. 오늘은 시식의 날이다. 간판도 없이 열흘을 끓였으니 이젠 사람들의 혀에 물어볼 차례다. 메뉴는 단 하나, 들기름 미역국. 나는 저울을 꺼내 미역을 정확히 달았다. 5g. 어제보다 0.5g 덜. 들깨는 한 숟갈에서 살짝 모자라게. 멸치와 다시마는 물이 끓기 전 미리 빼기로 했다. 과음은 늘 뒤끝이 쓰다. 오늘 건 바람이 곱게 말렸어요. 햇살이 부드러워서 향이 길게 남을 거예요. 좋아요. 근데 미역은 5g만 쓸게요. 오늘은 국물의 결을 더 가볍게 가고 싶어요. 지니 씨, 스타일대로 하세요. 대신 불은 너무 세게 올리지 마세요. 기름이 놀라면 향이 도망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조언은 늘 간단했지만 정확했다. 불과 바람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온도를 읽는 사람. 들기름이 달궈진 냄비에서 고소한 향이 피어오르고 손바닥만 한 미역이 물속에서 길게 풀린다. 나는 젓가락으로 미역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2, 3, 4. 숨을 고르는 사이 국물이 투명해졌다. 문밖이 조금씩 소란스러워졌다. 마을 사람들, 지나던 배 달구지, 자전거에 아이를 태운 아버지까지. 작은 가게 앞에 줄이 생겼다. 아가씨, 내가 먼저 맛 좀 볼게.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고소하다. 근데 오늘은 기름이 더 얌전하네. 맞아요. 불을 조금 낮췄어요. 향이 길게 가라고요. 칭찬이 아닌 정확한 감상의 문장. 이 동네 사람들은 미각이 솔직했다. 나는 접시마다 김치를 한 조각씩 얹었다. 매운맛의 끝을 조금 눌러주면 미역의 단맛이 올라온다. 점심 물때가 바뀌면 손님 입맛도 달라져요. 오후엔 간을 반 숟갈만 더 올려보세요. 숫자로는 반 숟갈인데 손에선 다르죠. 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손도 익어야 해요. 숟가락보다 손이 먼저 배우거든요. 손이 먼저 배운다는 말이 마음에 맴돌았다. 오늘의 습도, 바람, 불, 사람 모든 게 조금씩 다르게 국에 스며든다. 한낮의 시식이 끝나갈 무렵 10번째 손님이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달래는 맛이네요. 밥 한 숟갈 더 주세요. 네. 조금만요. 오늘은 밥보다 국이 주인공이라서요. 웃음이 퍼졌다. 오후 시식은 아침과 달랐다. 사람들 이야기가 더 길어지고 그릇을 비우는 속도는 느려졌다. 국 한 숟갈 사이에 일상의 사소한 안부가 드나들었다. 밭이 어제는 말랐고 오늘은 눅눅했다는 이야기, 아이 키가 늘더라는 이야기, 바람이 북쪽에서 도는 중이라는 이야기. 해가 기울자 가게는 잠잠해졌다. 테이블 위에 빈 그릇이 가지런히 쌓였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접시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늘 간판 하나 걸어봅시다. 간판이요? 이름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지니 씨가 국에 붙인 이름. 바다의 온도. 사람들이 저 문을 열면 각자 하루의 온도를 찾을 수 있게. 간판을 다는 동안 종수는 말이 적었다. 나는 그 침묵을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한다. 특히 국이 아직 끓고 있을 때는. 내일은 다시마를 손톱만 하게 줄여봐요. 단맛이 서서히 올라오게. 좋아요. 그리고 김치는 오늘 것보다 더 숙성시킨 걸로. 토렴은 한 번만 밥알이 깨어지지 않게. 손이 많이 배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손이 배웠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마음이 따라 적응하고 그 다음에야 머리가 이해하는 순서. 부엌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오늘의 문장을 정리했다. 국물의 온도는 불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다. 저녁 바람이 식어도 혀끝에 남은 향은 천천히 사라졌다. 오늘의 온도는 고요했고 그 고요가 이 가게의 첫 약속이 될 것 같았다. 내일은 조금 더 낮은 불로 시작해 보기로 했다. 느리게 천천히 우려나오도록. 바다의 온도라는 간판이 걸린 지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가게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들렀다. 아침엔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이, 점심엔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이, 저녁엔 낯선 여행자들이 따뜻한 국물을 찾아왔다. 국을 끓이는 일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젠 하루의 리듬이 생겼다. 파도처럼 규칙적이고 햇빛처럼 느긋한 리듬. 하지만 사람의 일은 늘 바람 한 줄기로 달라진다. 그날 오전 리뷰 하나가 달렸다. 국은 괜찮지만 양이 적고 가격이 비쌉니다. 한 문장이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요즘 여행객들은 다 사진부터 찍어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고 믿는다니까. 그렇다고 그릇을 더 크게 하면 맛이 달라져요. 국은 양보다 온도가 중요한데. 맞긴 한데 손님은 온도보다 사진을 봐요. 근데 아가씨, 사진은 한 번 보고 지나가지만 맛은 혀가 기억하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리지 않은 미역처럼 속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때 종수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해풍에 그을린 얼굴, 손엔 간 말린 미역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햇살이 세서 미역이 금방 말랐어요. 향이 깊어요. 근데 손님들이 양이 적다고 하네요. 혹시 미역 더 넣어볼까요? 국은 미역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끓여요. 욕심내면 금방 탁해져요. 하지만 손님이 줄면요? 그럼 그땐 다시 끓이면 되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답답했다. 세상은 그렇게 느리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밤이 깊었다. 나는 혼자 남아 냄비를 올렸다. 오늘은 평소보다 미역을 2배로 넣었다. 진한 향이 금세 퍼졌다. 하지만 국물은 금세 탁해지고 고소함 대신 쓴맛이 올라왔다. 나는 국을 버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아직 국을? 그냥 실험이에요. 좀 더 진한 맛을 내보려고요. 진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국물도 사람도 너무 조이면 터져요. 그는 내 손에서 국자를 받아 냄비를 조용히 저었다. 기름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다. 불도 마음도 조절할 줄 아는 손. 진희 씨, 미역 말릴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글쎄요, 바람? 바람보다 사람 마음이에요. 조금만 성급하면 금방 갈라져요. 나도 그래요. 요즘 제 마음이 말라붙은 미역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을 끄는 거예요. 말리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의 말에 나는 불을 끄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냄비 안 국물은 더 이상 끓지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열은 멈췄는데 향은 계속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새 포스터를 들고 왔다. 남의 미역국 한 그릇의 온도 당신의 하루의 불을 놓아드립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웃었다. 온도라는 단어 하나가 어제의 불과
오늘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렸다. 한 부부가 다정히 마주 앉아 국을 나눠 먹었다. 한쪽 구석에선 종수가 멸치를 볶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네. 국도, 마음도 천천히 식혔어요. 그래요. 국이 식어지면 맛이 깊어져요. 사람도 그래요. 그는 내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종이에 쌓인 미역 한 단이었다. 이건 말리지 않은 미역이에요. 바로 건진 거라 향이 살아있어요. 말리지 않은 미역이라 보관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건 선물로만 줘요. 팔면 금방 시들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 말보다 더 진한 온기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꾸러미를 받았다. 손끝이 살짝 스쳤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했다. 그날 저녁 혼자 가게 불을 끄기 전 그 미역으로 국을 끓였다. 색은 연했지만 향은 훨씬 풍성했다. 기름 한 방울도 넣지 않았는데 국물은 깊었다. 말리지 않은 미역엔 바다의 숨이 있다. 종수의 말이 생각났다. 말리지 않은 마음은 쉽게 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향이 진하다. 나는 오늘 미역이 아닌 마음을 끓였다. 바다는 조용했고 그 위로 노을이 물들었다. 온 세상이 따뜻한 국물 속에 잠긴 듯했다. 바다의 온도 간판이 마을 사진처럼 익숙해질 즈음 올해 첫남에 바다 축제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랑을 내놓는다 했다. 멸치, 다시마, 감태, 고사리, 그리고 내겐 미역국. 축제 참가 신청서 마지막 칸, 브랜드 소개란에 나는 잠시 멈췄다. 숫자와 문장에 익숙한 내가 오늘만큼은 향으로 설명해야 했다. 바다의 온도, 오늘 끓인 마음을 드립니다. 축제 전날 바람이 심해졌다. 건조대의 미역이 휘청거리고 바다는 잔등을 드러낸 물고기처럼 뒤척였다. 재료가 모자라면 어쩌나 안절부절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종수가 큰 자루를 내려놓았다. 바람이 거세서 말린 미역은 줄었지만 바로 건진 것을 챙겨왔어요. 향이 살아있어요. 축제 당일에 상할까 걱정돼요. 보관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합으로 가요. 말린 미역으로 뼈대를 잡고 말리지 않은 걸 마지막에 살짝 향만 얻는 거예요. 뼈대와 향, 국물도 사람이네. 사람도 그렇죠? 든든한 등뼈가 있어야 국이 진해져요. 우리는 밤늦도록 연습했다. 불은 낮고 길게, 소금은 모서리만 스치듯, 참기름은 끝에 한 방울. 숫자로는 적을 수 없는 움직임. 손끝이 먼저 이해하고 마음이 뒤따라오는 일. 축제의 아침, 광장엔 파도와 사람 소리가 뒤엉켰다. 색색의 천막 아래 바다가 가져온 것들이 반짝였다. 우리 부스는 간판 하나와 냄비 하나로 충분했다. 칠판엔 분필로 썼다. 바다의 온도, 들기름 미역국 한정. 지니 씨, 줄 봐요, 줄. 관광 온 사람들까지. 한 그릇씩 천천히 가요. 뜨거우니까 오늘의 향 조심해서 드세요. 첫 손님이 한 숟갈을 떴다. 눈이 살짝 커지더니 고개가 아주 느리게 끄덕여졌다. 그 움직임 하나로 밤새 쌓인 긴장이 풀렸다. 두 번째 손님은 말없이 그릇을 비우고 종수에게 엄지를 들어보였다. 세 번째 손님은 국물의 끝에서 참기름 향을 찾아냈다며 마지막에 비밀이 있었다고 웃었다. 점심 물때가 지나갈 즈음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손엔 카메라, 목에는 출입증. 남해 축제 취재 왔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오늘 화제라길래요. 브랜드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평생 문장으로 사람을 이해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물로 사람을 번역해요. 누군가의 하루를 한 숟갈에 담는 일. 문장보다 따뜻하고 소금처럼 솔직하게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오늘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이라면 불을 새게 하지 않은 용기요. 그리고 좋은 미역. 좋은 사람이요. 그 말이 내 귀에 오래 머물렀다. 사람이 먼저고 재료가 뒤따르는 순서. 나는 그 순서를 아직도 배우는 중이었다. 오후 들어 바람이 한 번 더 강해졌다. 천막 기둥이 덜컹이고 종이컵이 바닥을 굴렀다. 냄비 가장자리에 기름결이 흔들렸다. 나는 불을 아주 살짝 낮추었다. 그 순간 종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딱 좋아요. 바람이 세질 땐 불을 줄이고 사람 말을 늘리면 돼요. 사람 말을 늘린다. 한 그릇 건네며 눈을 봐요. 오늘의 향이라고 한마디. 그 말이 간을 맞춰요. 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오늘의 향이에요. 그 짧은 문장이 마치 토렴처럼 온기를 더씹혔다. 한 그릇이 다른 하루와 섞이는 소리. 해가 기울고 축제 막바지. 남은 재료를 세어보니 말린 미역 한 단과 말리지 않은 미역이 조금. 종수가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내 제안이에요. 바다의 온도와 종수수산 공동 라벨. 말린 미역과 생미역을 한 세트로 묶어요. 뼈대와 향, 둘 다 챙기는 셈이에요. 공동, 라벨. 장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약속 이야기예요. 내가 이 가게에 매일 같은 품을 대고 진희 씨는 오늘의 향을 지키고 같은 품과 오늘의 향. 그 조합.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라벨 뽑아올게요. 이름은 바람말림 세트 어때요? 바람으로 말리고 마음으로 얻는. 좋아요. 우리 답네요. 축제가 끝나고 빈 그릇이 탑처럼 쌓였다. 광장에는 아직 소금기 있는 웃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가벼워진 냄비를 들고 해변을 잠시 걸었다. 진희 씨, 네. 나랑 같이 끓여요. 내일만이 아니고 올해? 그냥 국물에 내 시간을 얹고 싶다는 말이에요. 같이 끓여요. 불을 새게 하지 말고. 오래 식으면 덮이고 탁해지면 말키고. 그럼 오늘은 건배 말고 토렴해요. 토렴. 뜨거운 걸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 사람 마음에도 필요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알았다. 함께 끓인다는 건 한 사람의 불에 다른 사람의 바람을 더하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부엌으로 돌아와 마지막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국물 식기 전에 한 숟갈만. 그가 미리 떠둔 미역국을 건넨다. 한쪽은 그의 손, 한쪽은 내 손. 국물의 김이 두 사람 사이에 고인다. 향이 다르네요. 사람이 바뀌면 불의 결도 달라지죠.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엔 말려버린 시간들이 모두 녹아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지나가며 오랜 공백이 채워지는 듯 했다. 이 맛은 다시 끓는 바다의 맛이었다. 그날 밤 마지막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나는 내일 붙일 라벨을 떠올렸습니다. 국물은 낮보다 맑았고 향은 밤보다 길었습니다. 성공은 간판에 쓰는 이름이 아니라
서로의 불과 바람을 기억하는 시간. 바다는 멀리서 낮은 호흡을 잇고 가게 안엔 오늘의 향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우린 불을 줄였고 마음은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불과 바람처럼 다른 리듬이었지만 오늘은 같은 온도로 끓었습니다. 당신의 불은 지금 어떤 색인가요? 나는 이제 압니다. 국물도 사람도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불을 새게 하지 않고 식지 않게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끓이는 일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